지금 민주당이 또 난리를 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검사 탄핵 아니겠어요? 검사 탄핵.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수사검사 4명을 탄핵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안을 발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청문회까지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어차피 헌재 가도 기각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전 펼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아예 혐의를 특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냐? 항상 만만한 게 김건희 여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요. 우리 민주당 분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말을 했는지 심지어 전담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죠? 맞죠? 김호수?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총장? 설마 이 사람이죠? 이성윤? 그 당시 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혐의점도 못 찾았어요. 혐의점도. 무려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점 하나 못 찾아가지고 소환조사조차 못했던 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자 법무부였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김건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말합니까? 아니 보면은 이것들은 만만한 게 영부인이야. 만만한 게 영부인. 자, 무엇보다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부부를 법인카드 유용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재명과 김혜경 포토라인 한번 더 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또다시 센 척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센 척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검찰 탄핵 궁지 몰리자 이재명 부부를 소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을 억지 소환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분들 입은 삐뚤어져도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설마 검찰분들이 정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신들이 내놓은 탄핵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똥이 있어, 똥.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헌법재판소 갔을 때 민주당이 내놓은 그 탄핵안을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법조인인 검사분들이 궁지에 몰렸다 생각하겠어요? 아, 지들이 어떤 법안을 내놨는지 들여나 보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좀. 네? 자, 무엇보다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탄핵소추권 안에 뭐라는 겁니까? 날짜도 틀리고 언론 이름도 틀렸어요. 2029년이라 써놨다고. 2029년. 미래를 썼나, 미래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데 누가 누구한테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를 합니까? 진짜 궁지에 몰린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이재명 선거법 10월 달에 선고 나올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8월 말 선고가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검찰이 무려 3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선고가 나오게 되면요, 실제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이 더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응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강제수사 검토하겠대요. 안 나오면 강제수사 해야죠, 당연히. 안 나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궁지에 몰려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민주당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항상 좌파들은 뭐만 터지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 검사 탄핵과 관련돼가지고 검사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만한 게 영부인이에요. 만만한 게.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특히 편향된 언론들이 열심히 또 여론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빨리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 세우라고요. 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데 얘네만 하고 있어요. JTBC, MBC, 한겨레, 경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갔다. 빨리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 세워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실제
최재형의 거짓말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재형이 최근에 검찰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청탁이다. 김 여사도 조사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접견자들도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최재형뿐만이 아니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제가 보여드리면요. 실제 최재형은 이것을 검찰청 앞에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김건희 만나려고 선물 들고 줄 섰다. 그리고 최재형이 이런 말을 실제 서울의 소리도 방송을 했습니다. 쇼핑백 들고 김건희 면담, 왜 신라 면세점.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들이 어떤 방송을 했냐면요. 이런 걸 방송했어요. 마치 밖에서 한 여성이 쇼핑백을 들고 저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 쇼핑백이 바로 이 쇼핑백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은 뭐 했다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다른 접견자들도 쇼핑백을 들고 대기했다라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팩트가 밝혀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었던 이 여성분. 저들이 주장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쇼핑백을 들고 대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누구냐면요. 친구 여러분들. 대통령실 행정관이래요. 대통령실 행정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을 뭐로 둔갑시킨 겁니까? 청탁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네? 실제 이들이 말했던 그 쇼핑백 어떤 것이냐? 쇼핑백 안에 보고서를 넣고 대기한 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검찰이 입증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당사자를 통해서. 왜겠습니까? CCTV 뭐 얼굴 나올 거 아니야. 그 얼굴을 보고 실제 당사자 뭐 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환조사 한 거예요. 대통령실 행정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의 구라가 또 걸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최재형의 구라가. 자, 그런데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 측은 이런 걸 모르고 저런 말을 했을까? 이걸 모르고 저런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을 했었던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마치 쇼핑백 들고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으로 둔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 이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결과적으로 알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저분이랑 최재형이랑 뭐 했냐면요. 카톡 했어요. 카톡. 뭐와 관련돼가지고? 최재형의 민원과 관련돼서. 실제 이 민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왜 안 됐는지 조목조목 설명까지 다 해줬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은 저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입 싹 닫고 마치 그분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울의 소리는 함께 동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들? 설마 이게 안 밝혀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안 드러날 거라 생각했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청탁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최재형이 실제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들만의 주장, 저들만의 선전선동 가짜뉴스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왜 이거 못 밝혀냈어요? 왜 이거 못 밝혀냈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검찰은요, 실제 이 최재형이 주장한 것 관련돼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 관련돼서 진위 여부를 밝혀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거짓말을 지금 팩트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는
19개란 털어놓고 왜 그거 발표 안 했어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알았을 것 같은데? 19개월이나 수사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선별한 거죠.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발췌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걸 싹 묵힌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탈탈 털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열받는 거예요. 이래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과거 이런 방송 해드렸어요. 지금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나누었다라는 카톡 대화를 두고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 측 이견을 노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견 노출했다고요? 당사자인 최재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나는 공개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개 못한다. 근데 서울의 소리는 어땠습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메신저 대화 일부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재형도 공개 못하고 서울의 소리 측도 전체를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단톡방이다 라고 밝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 1대1 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단톡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그 카톡 원본을 확보했대요. 카톡 원본을. 궁금합니다. 최재형도 공개를 못했고 서울의 소리도 전체를 안 깠는데 어떻게 검찰은 이 카톡 원본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을까? 자,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깠대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최재형과의 카톡을 다 깠답니다. 경찰에 실제 제출을 했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예 핸드폰을 줘버렸잖아. 카톡을 다 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깐 걸까? 최재형 측이 검찰에 이 카톡을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제공을 했느냐? 삭제를 하고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무려 200여 건이나 삭제를 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200여 건의 대화를 삭제하고 검찰에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싹 다 지워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검찰에 제출한 거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사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이래서 김건희 여사 측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전문을 닦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검찰한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그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뭐냐? 이재명, 김정숙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책 집필을 시도를 대목을 달면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이겁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의 미공개 대화 내용이에요. 자, 최재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2022년 2월 16일 앞으로 국민들도 정상 체중과 정상 체격의 고학력자를 지닌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최재형이 말하는 지금 정상 체중, 정상 체격의 고학력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같습니다. 그러면 최재형이 생각할 때는 그 전에 계신 분은요, 정상 체중도 아니고 정상 체격도 아니고 고학력자도 아니란 거 말하는 것 같아.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재형이 생각하기에는 김건희 여사는 정상 체중에 정상 체격에 고학력을 지닌 영분이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정상 체중도 아니고 정상 체격도 아니고 고학력자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사들은 이와 관련돼서 김정숙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김정숙이라고. 지금 최재형이 이런 식으로 김건희 접근한 겁니다. 근데 요것도 김건희 여사가 무응답했어요. 답변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최재형이 누구도 깠느냐? 조국도 깠습니다. 조국파들은 마치 조국이나 그 가족들을 무균가족처럼 우러르고 있으니.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어떻게 말했습니까? 4년이 나왔을 때는 범죄가 위중한이 나온 것이다 라면서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 결과. 그러니까 억가가 아니라 실제 재판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최재형이 누구도 깠느냐? 이재명도 깠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할 때
봉화마을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며 간 것처럼 속이고 이제 와서 묘하게 울고 있는 쇼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최재형이 지금 김정숙도 까고 조국도 까고 이재명도 까면서 김건희와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책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책을 만들고 있어요. 목차 만들고 있으니 만들어낸 보내주고 싶으면 시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여사님 추석 인사 드리러는데 언제가 좋을까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반응 안 했어요. 자, 이런 전후 맥락과 이러한 카톡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최재형이 삭제를 하고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지금 취재한 결과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실제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주고 나서 실제 김건희 여사 이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죠. 근데 최재형이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방 좀 들어달라고. 그 가방 좀 들어주세요. 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카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삭제하고 200여 건은 삭제한 채 그게 마치 증거인 양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밝혀지고 있잖아요.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접촉을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내용들을 삭제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를 했는지. 자, 저는 이쯤 되면은 최재형은 당연히 구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이러한 최재형의 주장, 이러한 서울의 소리의 주장을 누가 받아준 겁니까? 민주당이 받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입법 포크 벌이고 있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깨져버렸네. 네? 지금 막상 결과를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최재형의 모든 주장은 다 거짓말. 그 거짓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왜냐? 니들이 말했잖아. 뭐라고? 검찰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을 향해가지고. 자신들이. 김건희 수사는 제대로 하라면서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했던 검찰을 통해서 지금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설마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김건희 수사나 제대로 하라라고 말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나오면 설마 이것도 부정할 거예요? 이것도 부정할 겁니까? 그럼 도대체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은 우리나라에 있긴 합니까? 저는요? 네? 제가 너무 궁금해. 있기나 해? 경찰 수사도 부정해. 공수처도 못 믿어. 검찰도 못 믿어. 그럼 누굴 믿냐고, 이 나라에서.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해병대원 특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 드러났어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 드러났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앞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흘러가는 상황 왔을 땐 저는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내놨던 그 특검의 모든 논리는 다 깨져버린 것이고 그 특검의 요건조차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박살낸 거죠. 박살낸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좌파들이 저렇게 연일 선정선동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지금의 특검을 받아줬다라면 지금의 경찰 수사 우리가 실제 역공 펼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검찰 수사가 역공 펼칠 수 있겠어요? 공처 수사가 역공 펼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하고 고구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진상이 밝혀지잖아요.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3자 특검한 대안도 아니고 역발상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항상 뭐 했습니까? 특검과 관련돼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수사가 먼저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완벽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사 결과 하나하나 오면서 깨지고 있어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찰이 오후 2시에 수사 결과 발표합니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특검을 깨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저는 당연히 박정훈이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계속 추적할 거예요. 과연 누가 언론사에게 통화 기록을 유출을 했는지 저는 계속 추적할 겁니다. 제가 이미 의심되는 곳 말씀드렸죠. 방송을 통해서 의심되는 곳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추적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좌파들의 특검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뭐를 통해서?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근데 이 판을 누가 다 깔아준 겁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깔아준 거예요. 지들이 만든 판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설마 그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까? 지들이 원한 답이 안 나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부각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지 그와 관련돼서도 방어하고 역공 펼칠 필요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